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용어 해설 38번째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란 사형승낙이죠, 한마디로. 건축법 45조에 보면 도로 지정 폐지 변경의 1항 허가권자는 제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라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건축법 도로가 만들어지려면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는 필수이죠. 그러므로 현행법에 의하면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닌 것이죠. 즉 하나의 건축법 도로가 만들어지려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락이 있어야 하고 그 사용락으로 만들어진 지정 도로는 개별적으로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현황 도로가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건축법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에 없는 현황 도로도 너비 기준 및 자동차 통행은 가능해야만이 건축법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도의 너비는 맞지만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면 건축법 도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지리의신집 29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요지. 폭 6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해서 주택 및 공동주택이 이미 허가되었으나 도로대장이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 접해서 건축이 가능할까요? 접도 의무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변. 도로관리대장이 등재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더라도 허가권자가 이미 이 도로를 주택 및 공동주택의 진입로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하였다면 건축법령에 의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도로 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라고 유권해석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주택 및 공동주택 허가를 할 때 공동주택은 건축법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 주택법에 의하여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 건축물과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히 2000제곱미터 이상은 반드시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 때, 공동주택 허가 때 이미 도로관리대장이 만들어져야 옳다. 그러니까 대장이 없다 하더라도 지정행위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그 길은 건축법 도로로 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로 보아야 한다. 그런 유권 해석입니다. 다음 또한 어떤 토지 또는 현황 도로가 건축법 도로가 되면 즉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의 지정 도로가 되면 그 도로 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른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지정도로 소유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청에서는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면서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반드시 요구하는 겁니다.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건축법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 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야 하고 라고 대법원에서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구간, 연장, 폭, 위치 등을 특정해서 명시적으로 한 것이 있어야만이 건축법 도로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국토부에서는 도로관리대장은 허가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대장이 없었다고 해서 도로 지정이 안 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도로관리대장이 없으면 동의를 무조건 받아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이유는 만약에 사용 승낙이 없는 현황 도로를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면 그 소유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돼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나 혼자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 땅은 민법 211조에 의해서 법에 맞게 건축물을 짓거나 농작물을 심을 수 있잖아요. 내 땅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토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승낙을 하면 그 공간은 내 땅이라도 나 혼자만 쓸 수 없죠. 이런 상황을 법원에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법 211조 법조문에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그래서 사용 승낙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자, 사용 승낙이란 내 땅을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즉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는 것이지만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승낙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 사용 승낙을 해주려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확하게 특정하면 허가청은 그 부분만을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게 되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누구나 건축허가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용 승낙서를 보면 부동산 소재, 지번, 지목, 지정면적, 동의면적, 비고, 도면 첨부, 그리고 사용 목적은 건축법 도로 지정 및 도로관리대장 등재 신청과 지하의 공공시설 매설,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기간은 영구, 건축법 도로가 폐지될 때까지,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폐지될 때까지는 사용승낙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용승낙서는 법적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내용들만 들어가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양식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구두로만 해도 사용승낙은 유효하죠. 그러나 향후 그 토지 소유자가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본인의 토지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때야 도로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철거 그리고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허가청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면서 그 근거를 남겨서 추후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고, 법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모두 지켜야죠. 허가청이든 허가 신청자든 토지 소유자든. 자, 통상 이런 사용 승낙은, 그러니까 동의죠. 이해관계인의 동의, 승낙은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기존의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이미 현황도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권을 그 마을에 대가 없이 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이나 또 그 이후라도 마을 공동사업으로 도로를 만들 때에는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그러니까 대도시의 뒷골목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도로를 만들 때에는 마을 유지들은 그 도로의 사용권만이 아니라 소유권도 지자체에 기부 태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민법 211조와 212조에 의하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 즉 소유자는 자기만 쓸 수 있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만 쓸 수 있는 권리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잖아요. 그런데 사용 수익권은 지상뿐만이 아니라 지하에도 미친다고 민법 2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지하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어야 하죠. 그러나 도로, 건축법 도로는 지상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 승낙을 정확하게 받아놓지 않으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하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건축법 도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미친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하를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법 218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민법 218조에 시설권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상하수도 가스 전선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상하수도 가스 전선은 당연히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에 추후 분쟁이 없도록 지상의 도로만이 아니라 지하의 상하수도 갈로 매설에도 동의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민법 218조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법 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맹지는 없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상하수도나 가스나 전기를 매립할 경우에 매립할 공간이 타인 소유이면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나 타인이 사용승낙 안 해주면 소송을 통해서 시설권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지하를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이 상하에 미치니까 쓸 수 있는 권리가 사용승낙도 상하에 미칠 수 있다라고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자 그렇게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도로에만 쓰겠다라고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지금 지하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이 시설권에 관한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것을 가지고 상하수도 또 가스, 전기 이런 업체에 제출하면 그들이 공사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남의 땅을 그냥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면 공짜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법에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공짜로 쓰라고 하면 그냥 쓰는 거고, 타 토지자가 비용을 달라라고 하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민법 218조에. 자, 이제 다음. 그런데 현황도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만들지 못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서 지자체도는 그런 현황도로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및 시설물 철거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현황도로의 개설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미 이해관계인이 사용승낙을 해서 그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는 도로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살펴보면 말입니다. 혹시 분쟁에 휘말릴까봐 허가 신청자에게 반드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등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허가 업무를 처리해서 우리 국민의 고통이 큰 건 사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 담당 공무원은 현행 법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현행 법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법률의 공백이라든지 법의 어떤 진화된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근거를 찾아서 허가 담당 공무원을 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또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있었던 도로들은 도로관리대장도 없고 지금 현행법 기준에 안 맞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타인의 토지를 내 건축물 진입로로 사용하려는 건축허가 신청자는 그 진입로 소유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 그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이미 포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부실한 도로관리대장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허가권자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허가 신청자인 국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때 도로 지정은 어떻게 말하면 허가권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지정해야죠. 근데 어떤 이유로든 지정이 안 됐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동주택 허가 때는 반드시 지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동주택 허가 때 지정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도로대장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사용낙 받아오세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의 하나 또 볼까요? 국토부 질의입니다. 너비 4m 이상의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를 이용해서 88년에 건축허가 및 준공된 건축물이 있으나 허가청이 도로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 이의 도로 인정 여부 및 동도로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질문하니까 답변이 이랬습니다. 질의의 부분을 이용해서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가 된 경우라면 이는 도로대장의 비치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 2조 1항 11호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며 그러니까 도로관리대장이 없어도 건축법 도로라는 거죠. 당해 허가권자는 지금이라도 동근거에 의해서 도로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대장이 없으면 진입로가 없으니까 접도 의무가 안 되니까 허가를 못 해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보다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먼저 본인이 건축법 43조 3항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대장 그러니까 신청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한 것은 허가권자가 관리를 잘 해야죠. 법의 45조 3항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관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관리대장이 부실한 것인지 왜 부실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 어떤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현황 도로가 그 지자체의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누락된 이유가 건축법이 지나면서 발생된 건축법의 공백이거나 건축법의 예외로 인해서 건축법 접도 의무 예외 있잖아요. 예외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대법원 판례나 국토부 및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민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승낙 없이 허가해 주는 것이 건축법 제정 목적인 공공복리 증진에 더 적합한 행정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도로관리대장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도로관리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법원 판례나 또 법제처와 국토부 유권 해석에도 도로관리대장이 도로 지정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왜? 건축법 도로 지정 후에 도로관리대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대법원이나 법제처나 국토부가 유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 명백하다면 도로관리대장이 없더라도 허가를 해주는 것이 공공복리 증진에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런 법률의 미비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도로가 도로관리대장에 누락되었다면 지자체장이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라고 마치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처럼 미루지 말고
이런 국민의 고통과 일선 허가청 공무원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 또는 업무 지침을 제정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현황 도로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 적극 국토부가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